그걸 강제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전을 바꾼 거예요. 이제 6판인데 저도 좀 올렸죠. 올려서 어택 나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지막이니까 저도 모든 걸 다 쥐어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1위는요, 다음에 누가 1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미리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피하면 안 돼요. 자기 경기하자고 하잖아요. 해야 돼요. 이게 꽁꽁 숨어 있는다고 올라가서 유지시킬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특히 엘보에 대해서 말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백성열 핀인데 왜 핀 처리를 안 하냐. 제가 이 부분에, 저도 경기 하루 이틀 하질 않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팔씨름 인생을 건 남자, 아직까지 한국 팔씨름 1등 백성열입니다. 이번 경기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재미있으셨다고 해서, 그동안은 제가 다른 선수들의 영상은 그렇게 뭐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했는데, 비록 이번에 제가 졌지만 그 진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좀 허심탄회하게 좀 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를 또 응원해 주셨지만, 또 저를 좀 까려고 도와주려고 오늘 이승현님과 함께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은 이제 노스랩 상태로 해서 상대방의 힘의 크기를 좀 보고 제가 가능하면 바로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포지션인 상태, 이태경 선수가 어택을 하다가 엘보우 파울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첫 판 경기인데, 자, 포지셔닝 잘 들어갔어요. 두 선수 다. 이태경 선수 어택했으나 안정적으로 막아냈고, 자, 마지막 핀포인트에서 이태경 선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프레스로 전환하면서 상대방의 로테이션, 돌아가는 각을 깨놓고 다시 한번 어택, 그래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죠. 스트랩의 그 바클 위치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리한 게 있는 기술은 있지만, 자, 이태경 선수가 사전에 훅으로 모든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훅 대결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태경 선수 확실히 사이드 디펜스 능력이 상당합니다. 보통 저 정도 치면은 거의 핀에 닿는데, 안정적인 자세에서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거를 좀 신경을 쓰고 있네요. 항상 제가 좀 이렇게 저 포지션에서 버티다가 이제 공격자의 입장이 되었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버티다가 공격자의 입장이 되니까 좀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레스 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미는 방향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태경 선수를 넘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어요. 제 예상으로는 이제 두 번째 판까지 가져가면 거의 이제 승리가 확실시 되는 거였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이제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안정적으로 히팅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태경 선수가 상당히 잘 잡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판에서 이태경 선수의 손목에서 우지직 하는 느낌이 났거든요. 제가 이제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좀 부상이 있었어요. 이태경 선수 부상 투혼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엘보우 파울 나서 다시 재경기를 하게 되고, 제가 히팅을 하는 순간 지금은 이태경 선수의 팔꿈치가 빠지면서 서로 각각 엘보우 파울 하나씩을 가져갑니다. 소리도 막 지르고 막 그래요. 이때 이제 어택을 했는데 제가 약간 스타일을 바꿨어요. 훅 스타일을. 그래서 저를 기존에 보시던 분들은 백성열이 좀 평소랑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엘보우 컨트롤에 대해서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엘보우 파울이 상당히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어택을 하거나 방어를 할 때 이 동시에 엘보가 살짝 뜨는 건
고질적인 좀 문제기는 한데 상당히 좀 엘보를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판은 저의 이제 투파울로 이태경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뭐 무난했습니다. 제 예상 범주 아니었고 뭐 지겠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던 상태고, 이제 네 번째 판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을 하죠. 아직까지 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 하지만 방심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태경 선수 포지셔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제가 갑자기 제 어택을 하더니 팔꿈치를 쳐다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팔꿈치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안정을 시키려고 하지만, 자, 어택을 해도 뭔가 팔꿈치가 불안정하죠. 경기장이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도 좀 땀이 많이 났어요. 제가 저번에 일본의 그 후지와라 선수랑 할 때도 장기전 가서 결국에는 땀 때문에 이제 미끄러지면서 돌아가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규모가 있는 경기에서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팔꿈치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여길 타고 힘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기려면 이걸 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넘기려면 이게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떨어지고, 상대방은 이태경 선수는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포지셔닝은 까지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몸은 더 돕니다. 그리고 어택을 하면 팔꿈치가 또 빠지고, 되게 좀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했고,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엘보를 안정시키지 않고 그냥 치던지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울 하나가 주어지고 재경기를 하면서 미끄러운 부분들 다시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태경 선수의 그런 우직함이 좀 괜히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팔에 좀 여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 하지만, 이태경 선수는 계속해서 포지셔닝이 들어가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져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더 힘 빼지 않고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아직 스코어는 제가 더 이제 뭐 불리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져버리고 클린한 상태에서 다시 챙겨서 재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각 그 자원들, 근육들에 인계점이 있어요. 이 인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날 그 대회에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고 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는 느낌으로 했는데, 점점 더 쪼여오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포기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스코어가 지금 이제 2대2 상황이 됐어요. 원래는 내가 저기 디펜스 특기인데 엘보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참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나는 팔을 닦고 얼굴을 닦고 수건으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땀이더라고요. 머리에서 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히팅을 하고 제자리를 오는 동안에 땀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휙휙 이런 느낌이 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저도 빨리 알고 좀 머리를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카메라에 머리가 이상하게 잡힐 수도 있으니까 농담이고, 좀 빨리 좀 알았어야 돼요. 이게 다 경험이에요, 경험. 자, 이제 5번째 판부터 좀 관건이죠. 다 이제 팔꿈치고 다 정돈을 한 거고, 어깨 각도가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등이 좀 움직임이 많아지죠. 배도 떨어지고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 상황도요,
아까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태경 선수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조이고 저는 하면서 각이 점점 더 벌어지고 그래서 하다가 잠깐 그 찰나의 순간에 위쪽이 살짝 비었어요. 그래서 몸을 낮춰서 이렇게 벌리더라도 이게 되게 안 좋은 각이거든요. 벌리더라도 위쪽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태경 선수가 엘보발이 난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재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예. 스코어가 이제 3대2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도 내가 지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다섯 번째, 여섯 판 이렇게 상대방의 멘탈이 떨어지면서 체력이 같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운영 능력이 뭐 무난하게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탑롤 쓸 거냐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뭐 우선 훅을 베이스로 하지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 상황이 되니까 위기 탈출용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는 거 외에는 그냥 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동생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훅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왠지 내가 그거를 훅으로 전력으로 좀 같이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립은 이미 서로가 다 털린 상태지만 탑롤 쪽 무브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시당초. 끝까지 이번엔 훅으로 가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6판인데 저도 좀 올렸죠. 기어를 좀 올렸습니다. 올려서 어택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도 팔꿈치가 조금 제어가 안 되시는 것 같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립은 우선은 빠졌고 지금 이제 팔꿈치가 또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평소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이렇게까지 미끄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나도 내가 이렇게 막 히팅을 하면서 한 거는 거의 처음이잖아요. 거의 이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그 오랫동안 나도 팔씨름을 했지만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지금부터 이제 위기감이 딱 느껴진 거지. 땀은 더 많이 나고. 그렇죠. 뭔가 불안정한 요소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하나둘씩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뒤에서 받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포지셔닝 할 때 이미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서 치면 또 빠져요. 다시 잡으면 여긴 풀리고. 이게 저의 숙제예요. 이게 저의 숙제고 예전 중국 대회 나갔을 때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좀 해결을 내가 해야 되는 숙제구나라는 걸 알았고 가끔 영상 보면 있어요. 심지현 선수도 예전에 헤어밴드를 차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귀여워. 나랑 안 맞아. 나랑 스타일이. 근데 유명 선수도 헤어밴드를 메고 나가요. 난 그게 왜 그걸 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였더라고 헤어밴드가. 나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헤어밴드. 근데 난 안 어울릴걸? 구독자 한 10,000명은 빠질 것 같아. 여튼 이번 판에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점점 더 이제 팔이 미끄러지는 게 느껴져서 결국에는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이제 3대3이 된 거죠. 연장전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제 마지막. 여기선 이제 포기할 수가 없죠. 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상태죠. 연장전은 사실 없었던 이제 원래 판인데 이때 심정이 좀 궁금해요. 딱 지셨을 때 6번째 판 때. 아니 저는 아예 염두는 해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연장전에서는 93%의 그 투표 결과가 백성열이 이긴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가 멘탈 관리, 두 번째가 이제 지구력이라는 특성, 그리고 오랜 노하우로 인한 경기 운영, 이 세 가지가 6판 이상의 그런 베트남 경기에 최적화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베트남은 뭐 백성열을 위한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태경 선수가 이번에 제 예상 범주를 훨씬 넘어섰어요.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이악 물고 목숨 걸고 했겠지. 특정 각도에서 자기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방향들의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비록 제가 지금 치유팀을 나왔지만은 이태경 팀장으로 있는 이태경 선수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치유팀 스태프들한테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혼자서 이태경 선수 혼자 했었다면 그 멘탈 절대 못 잡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같은 팀원들이 그걸 엄청나게 계속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멘탈 관리를. 그게 이렇게 경기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팔힘만 세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팔실함이라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정신력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없던 힘이 막 나오겠어요. 있는 거 어떻게든 쥐어짜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작용을 해서 연장전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포지션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어택 잘 들어가고, 하지만 제가 또 빠져요. 팔꿈치가. 지금 보셨죠? 툭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팔꿈치가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포지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걸 강제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전을 바꾼 거예요. 제가 안쪽 자원보다 바깥쪽 자원을 훨씬 많이 쓰는데 축이 빠져버리니까 그걸 강제로 이 안쪽 자원들로 잡고 내 던진 거죠, 몸을. 이게 안 좋은 건데 바깥쪽은 더 이상 이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핀이냐 엘보 파울이냐 이 상태가 지금 됩니다. 만약에 핀이 되게 되면 제가 이기는 경우고, 엘보 파울이 되면 다시 한번 재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심판도 지금 이걸 좀 정확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디오 판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핀이 먼저 되었는지 엘보 파울이 먼저 되었는지인데 나도 한번 이참에 보자. 나 안 봤거든 사실. 이게 엘보 포인트가요 심판마다 약간 달라요. 애매하세요? 저도 애매해요. 저도 애매한데 저는 심판이 더 이상 잘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가장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싫으면 내가 관리를 더 잘했으면 돼요. 일부 약간 뭐 5mm 1cm라도 더 여유를 두고 관리를 했었으면 되는 거니까 전적으로 이제 파울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끝까지 갔네요. 둘 다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끈 물러서면 지는 겁니다. 다시 추스리고 경기하는 모습이고요. 포지셔닝 나쁘지 않았어요. 엘보 또 놉니다. 또 놀아요. 아주 막 난리 났죠. 엘보가 한번 빠지면 포지션이 바로 밀리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등으로 어떻게든 우겨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군뱅이처럼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죠. 막 등이 어거지로 지금 등을 밀어 넣어서 각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배가 떨어져도 안 되고. 마지막이니까 저도 모든 걸 다 쥐어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그동안 아껴왔던 마지막 자원으로 프레스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 프레스가 들어갔으면 결과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엘보가 또
빠져나오는 바람에 무참하게 이제 박살이 나고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와중에 또 파울이 나면서 결국 이태경 선수가 4대3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되죠. 자, 이게 뭐 제가 결코 땀 때문에 졌다라고 뭐 변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 형 이번에 아쉬웠어요 뭐 막 그런 것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어차피 다 결과고 이 경기를 한 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저의 이런 경험들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챙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변명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분명한 거는 이태경 선수가 제 예상 범주보다 훨씬 더 너무나도 잘해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이태경 선수의 그 젊음, 저돌적인 우직함 있죠. 소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소 그런 모습에 이제 눌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7판의 경기를 한번 다 봤는데요. 좀 승현 씨 어땠어요 볼 때? 제일 명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 그래요? 지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졌기 때문에 오히려 명경기다 이렇게 봤어요. 졌는데 기분이 안 나빠. 좋아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지 뭐 막 속에서 끓는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지고 나면은 막 내가 다음번에 무조건 다시 쟤를 이기고 막 무조건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어느 순간 최근에 제가 그걸 좀 초월한 것 같아요. 초월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게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팔씨름 1위의 역할 중에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팔씨름을 더 많이 알리고 후배 선수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1위는요 다음에 누가 1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미리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피하면 안 돼요. 자기 경기하자고 하잖아요. 해야 돼요. 아 지금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뭐 아 이번에는 뭐가 그런 거 없어요. 들어오면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본인도 세져요. 이게 꽁꽁 숨어 있는다고 올라가서 유지시킬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그래야 해외 대회에서 진짜 태극기 붙이고 나갔을 때 모두가 진짜 합심해가지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앞으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냥 뭐 빈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 이번 경기로 좀 많이 강해질 거예요.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서 다른 선수들이 그대로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성장을 하는데 그게 나도 조금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찔아찔한 거죠. 그 이번 결과를 보셔도 아시죠? 아찔아찔한 상태인데 이번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질지 모르겠다.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웬만하면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 경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어제 요청했어요. 근데 이거 완전 이색 대결일 거예요.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그런 베테랑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독 구독 꼭 누르셔서 앞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해서 제가 이런 시합을 좀 해볼 테니까 오늘 같은 경기, 이번 같은 경기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밌고 즐겁게 팔씨름할 수 있게 하니까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제가 올린 영상의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특히 엘보에 대해서 말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엘보가 뜨는 것도 파울이지만요, 나가는 것도 파울이에요. 이거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되게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광수 부심 같은 경우에는요, 심판을 하루 이틀 보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오심?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오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제가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제가 뭐 세체급 우승을 한다든지 그런 영상을 올리면은 판정에 대한 얘기가 그때도 많이 나왔어요. 그땐 뭐였냐면, 백성열 핀인데 왜 핀 처리를 안 하냐, 이 심판이 너무 편파 아니냐, 한국일이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때 주심이 김주원길 주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는 핀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이 손목 꺾이는 요 부분이 정확하게 그 핀 밑으로 레벨에 닿거나 떨어져야지 핀이거든요. 근데 안쪽에선 이게 여기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긴데 부정확하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백성열에 대한 그런 핀의 의혹, 그런 게 있다가 이번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백성열이 핀을 시키는데 왜 핀 처리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쪽에서 보는 심판이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저도 경기 하루 이틀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엘보에 대한 감이 뚜렷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나는 진짜 안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지 하면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렇게까지 좀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판분들이 판정하신 거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네, 없어요. 오히려 제가 왜 경기 끝나면 심판한테 인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심판 보기 진짜 힘들어요. 심판은요, 칭찬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욕 먹는 자리예요. 잘 보면 잘 봐서 욕 먹고 못 보면 못 봐서 욕 먹습니다. 일종의 그 어떤 순수한 팔씨름에 대한 사랑으로 진짜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자꾸 왜 돌을 던지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선수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그 4명 주심과 부심 선수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께서 너무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해외 대회를 나가봤잖아요. 가까운 일본, 중국, 미국, 여기만 볼게요. 미국은요, 그 역사가 엄청 긴 아놀드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요, 심판이요 좀 심해요. 뭐가 심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해요. 그리고 일본도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은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판들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향을, 예를 들어서 이제 레디 고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엘보를 보는 기준들이나 뭐 센터를 보는 그런 기준들을 저는 첫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우선 파악을 해요. 아니면은 제 경기 안 할 때 상대방 경기를 보면서 파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다 조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심판까지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한테는 그렇게 하고 상대한테는 관대하다. 이게 편파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태경 선수가 이쪽에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심판이 이거를 그냥 뒀을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수들 본인이 해야 돼요. 잔디 다르다고 축구 선수들이 여기 잔디가 뭐 같아 막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거기서 훈련하면서 뛰면서 적응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지. 그렇지. 이 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이런 환경들, 그거조차 다 아우러서 본인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 게 바로 프로 선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판 어렵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팔씨름도 오래 해요.